랜선 넘어 와이파이 넘어 저쪽에 계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지금 딱딱하게 앉아 계신 분은 EWBM이라는 보안 키 전문 설계 전문 회사인 이제 스타트업이시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스타트업 업무로서 이제 보안 키 세계에 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계신 우리 EWBM의 홍영석 연구소장님, 트러스트키 연구소장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좀 한번 봐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첫 장 화면을 보게 되면 파이도2를 이용한 쉽고 간편하고 높은 보안의 클라우드 로그인 방법이라고 해주셨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일견 생소하게 볼 수 있는 저 FIDO 숫자 2, 파이도2라는 또 내용이 깊이 있게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저 내용, 저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써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내용이 오늘 또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가실 건가요? 이제 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뭔가 좀 깊이 있는 얘기가 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도2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파이도2는 해외 쪽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보안 표준이라고 보면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파이도2에 대해서 조금 더 개론부터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이도2가 있다는 얘기는 파이도1이 있었거나 아니면 파이도 그 자체로서 시장이 처음 나왔었겠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010년대 초반쯤에 나왔었고, 국내에 있는 이제 그 S모 기업도 그렇고 L모 기업도 그렇고 이 적용 기술, 이 파이도를 이용한 이 보안 인증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그 핸드헬드 단말기에는 이미 파이도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이게 또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 보안하면은 이제 뭐 V3네, 뭐 트렌드 마이크로네, 이런 어떤 브랜드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냥 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뭐 보안을 해주겠거니 했는데, 확실히 뭔가 파이도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할까요? 그러시죠. 뭐 넘어가시면서 보면. 제가 또 손님을 모셔놓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사에 대한 프로필과 이 기업 프로필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EWBM 어떤 회사인가요? 이거 뭐 굉장히 틀에 박힌 질문이긴 합니다만 2009년이면은 10년이 넘었네요. 아직도 스타트업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오고 있는 보안 전문 팹리스 회사고요. 팹리스. 네. 또 국내가 요즘 또 최근 뭐 인공지능 칩 기반으로 팹리스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9년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한 번에 턴어라운드가 되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부르죠. 중고신인. 네, 좋습니다. 중고신인. 예. 팹리스 회사고 서울에 위치를 하셨고, 지금까지 보안키 인증 획득을 했다는 얘기는 파이도2가 어떤 이 조직이나 오거나이제이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파이도2는 국제적인 얼라이언스고요. 그 과거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어떠한 특정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그 보안 쪽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어떤 얼라이언스가 뭉쳐서 많은 회사들이 그 아래쪽에 들어가서 회원사로 들어가서 하나의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따라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이도 재단이나 파이도 얼라이언스가 어떤 산업 표준을 이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산업 표준이 된 건가요? 희망적으로는 산업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디팩토라고 해서 업계 표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팹리스 측면에서 소재, 부품, 기술 개발도 쭉 시작을 해 오셨고, 그럼 아까 그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키도, USB 타입 키도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팹리스 회사로서 SOC, 보안 SOC가 보안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보안 SOC를 이용해서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한 그 시큐리티 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제작,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미 인증은 글로벌 이
수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자, 상장은 언제? 상장이 되시면은 뭐 어쨌든 가장 좋을 것 먼저 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십시오. 네. 자, 어쨌든 이런 비대면 시대에 이러한 기업들이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건 굉장히 공평한 기회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파이도가 뭐 다를 명제로 이게 뭐 신기술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런 요건들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데서는 보편적인 기술로밖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뭔가요? 저 내용은 재택근무, OTP 사용 시 OTP도 해킹이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OTP는 타임 OTP 같은 경우는 이제 30초간 유지가 되는데 그 30초 내에 얼마든지 해커가 네. OTP 코드를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합니다. 기술은 필요해서 태어나는 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면서 어떠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프라 환경과 소프트웨어 이 설계 환경이 어떤 식으로 최소한의 변화를 이제 수용하면서 확실한 이 보안 레이어를 뿌려가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적용된 환경에서 이익을 얻어가는가, 베네핏을 얻어가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혹은 급진적으로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오늘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맥 정도만 하더라도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규율이 또 있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쭉 봐주시면 훨씬 더 재미난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 비쌉니까? 저렴한 것도 있고요. 네. 살짝 비싼 것도 있습니다. 1,000원대인가요? 만원대인가요? 10,000원대입니다. 자,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이 기술의 가치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대형의 초대형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여타의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애저 AD,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뭐 대부분의 이제 이 기업 환경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애저 AD를 또 떠나서 이제 오픈 소스 리눅스로 대표되는 환경에서 또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도 오늘 꼭 네.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도입부가 잠시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으로 오늘 흐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머지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일반적으로 파이도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오늘 그 파이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직접 보시면 어떻게 그 파이도가 진행되고 있고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시작할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OTP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그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는 다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내에서 근무하는 거가 아니고 회사 시스템을 집에서도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해커가 보통은 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목적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통하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던 뭔가 유의미한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계정 탈취가 사실은 가장 1순위로 높은 그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게 되면 가장 쉽게 어떠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계정 탈취를 할 때 가장 1순위가 되는 게 또 피싱이에요. 피싱은 아시다시피 뭐 이메일로 피싱이 되든 문자로 피싱이 되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피싱의 문제점은 사용자가 그 서버가 페이크 서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해커가 제시하고 있는 페이크 서버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이도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비밀번호의 문제점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경우, 저는
회사 내에서 노트북을 여러 대 쓰는데요. 그 각각의 노트북의 일부는 비밀번호를 좀 적어놨습니다. 이유는 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최종적으로는 그 비밀번호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파이도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문제는 보안의 사고의 최초의 시작은 바로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워드 리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패스워드 리스를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연관돼서 파이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파이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안 시장을 그 주도적으로 그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의 그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얼라이언스에서 그 제정한 어떠한 룰이 파이도라는 그 것이고요. 이 파이도의 얼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많이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많은 회원사가 있는데 이 초기에 파이도가 시작될 때에는 그 주로 이제 그 많이 아시는 핸드폰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그 룰이 있었고요. 그리고 PC를 대상으로 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AF라고 하는 것하고 U2F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UAF는 여러분들은 잘 이 용어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게 실제 장치 본체에 어떠한 생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장치 본체에 그런 생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그 파이도 서버에 등록되는 방식이 이제 그 UAF가 되겠고요. 이때에도 패스워드 리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2012년도, 2014년도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고요. U2F는 그 다음 모델 형태는 그 2차 인증을 외부 장치로 하는 거가 이제 U2F가 되겠습니다. UAF가 U2F 차이는 명확하죠. UAF는 장치 본체의 어떤 생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예를 들면 휴대폰 이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디바이스를 익스터널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U2F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발전이 됐다기보다 이제 같이 동시에 출시가 됐죠. 이 U2F는 초기에는 이 디바이스에 그 특별한 생체 정보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UAF하고 U2F의 장점만을 살려가지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파이도2라는 규약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여기 파이도2에는 이제 생체 정보를 익스터널 디바이스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패스워드 리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 이제 파이도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리스라고 하면은 아이디나 패스워드 없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를 인식하는 방식이 U2F 방식과 달리 완전히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패스워드 리스, 그러니까 이 장치를 이용해서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파이도는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규약이 되겠죠. 이 규약은 그 파이도2에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익스터널 오센티케이터라고 하는 이 그 보안키 내지는 이제 영문으로는 시큐리티 키라고 얘기하는데, 요 그 익스터널 오센티케이터하고 파이도2 서버 간의 그 보안 정보를 주고받는 규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실 때 그것이 익스터널 디바이스인 시큐리티 키, 보안 키와 통신하는 거는 뭐 좀 어렵지만 스텝 2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웹 어센티케이션 API, 그래서 짧게 웹 어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텝 2는 그 다양하게 그 뭐 USB라든가 그 블루투스라든가 NFC 방식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파이도가 그 생체에 대한 지원 룰을 그 오래전에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가 이 지문, 그리고 홍채, 그리고 얼굴, 목소리 이렇게 4가지가 그 지원되고 있습니다. 파이도 시큐리티 키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유명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그 2차 인증 내지는 그 다차 인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멀티팩터 어센티케이터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럴 때 제일 첫 번째 그 1차 부분은 바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전통적으로는 비밀번호가 되겠죠. 비밀번호는 사실 저 혼자만 사용하고 저 혼자만 숨겨놓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3개월에 한번 바꿔라라든가 또는 조금 더 복잡한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힘들다든가 또는 여러 곳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모든 비밀번호를 다 달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억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 2차 인증 부분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게 OTP라든가 USB 토큰이라든가 그 대표적으로 파이도의 U2F 같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탈취해 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디바이스들을 가져간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패스워드 리스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파이도의 시작이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게 내가 누군가를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지문, 홍채, 이제 목소리, 얼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강점이 참 많은데요. 파이도2에는 이제 레벨이 한 2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있고요. 현재는 레벨 2가 가장 높은 레벨인데 저희 제품은 이제 파이도2 레벨 2를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제품이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한 페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EWBM은 그 보안 칩부터 이제 만든 회사고 실제 이제 시큐리티 키까지 모두를 만드는 A부터 Z까지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이 보안 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보안 칩에 다양한 이제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이도2 키가 기존의 그 보안 제품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 3번째 항목인 요 항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나의 생체 정보가 이제 지문의 예를 들면은 지문 데이터가 어딘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인증 프로세스 중에도 지문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베이스가 그 공개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개인 지문 정보는 그 시큐리티 키 안에 들어가지만 실제 시큐리티 키에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은 공개키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안정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운용하는 측면에서 연계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기타 시트릭스, AWS, IBM, 기타 많은 회사들과 그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 위쪽에 2개 제품이 최신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 터치 기반의 그 디바이스고요. 이 시큐리티 키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파이도의 U2F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안에는 OTP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제품은 이제 지문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제품이 되겠고요. 이 2가지 보시면은 그 널쩍하게 생긴 게 그 USB-A 타입이고 좁게 생긴 게 USB-C 타입인데 최근에는 해외에서는 USB-C 타입의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요. 국내에서는 USB-A 타입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그 패스워드 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4단계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패스워드를 이런 식으로 그 교체해 나가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많이들 아시는 윈도우즈 헬로우 포 비즈니스. 윈도우즈 헬로우는 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윈도우즈 헬로우는 PC 안에 그 내 지문 정보라든가 내 얼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그 로그인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건 로컬 로그인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애저를 통해 가지고 내 회사의 어떠한 AD 서버에 접속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기능인데요. 그거를 윈도우 헬로우 포 비즈니스라고 MS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센티케이터 많이들 아시죠? 어센티케이터는 스마트폰에서 많은 업체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OTP를 생성해서 그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큐리티 키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와 시큐리티 키의 관계는 그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FIDO2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랩탑에 어떠한 지문 모듈이라든가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랩탑 자체가 FIDO2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저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같이 연결된 부분은 본인들이 만든 그런 FIDO2 시큐리티 키의 플랫폼 디바이스가 아니고 로밍 디바이스,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인 FIDO2 시큐리티 키와 그 같이 오퍼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FIDO2 시큐리티 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지금 터치 방식도 있고 지문 인식 방식도 있고 그리고 NFC 방식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그 업체들에 대해서 몇몇 소수 업체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EWBM은 그 작년에 MS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FIDO2 시큐리티 키하고 애저하고의 관계가 그 오늘 좀 중요한 그 설명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FIDO2 시큐리티 키를 이용해서 뭔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FIDO2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라우저 베이스의 어떠한 서비스거든요. 기존의 그 UAF라든가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을 뭐 뱅킹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을 했었다면 브라우저 베이스의 이런 서비스는 어떠한 포털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특정한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 이전에 PC에 로그인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좀 그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것이 이제 그 윈도우 헬로우 포 비즈니스 애저 AD 또는 하이브리드 애저 AD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큐리티 키 기반으로 로밍 시큐리티 키 기반으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윈도우즈에 로그인을 할 때도 그 시큐리티 키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그 언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연동을 통해서 언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나의 정보를 그 끌고 와서 언제든지 어떠한 도메인 환경, 동일한 도메인 환경이라고 하면 그 도메인의 그 PC에 내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저 MFA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미 그 출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 2019년 11월에 이제 이그나이트에서 MS에서 론칭에 대한 예고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 아키텍처를 통해서 패스워드리스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고요. 그게 조만간 이제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